오늘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. 높임 표현은 총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.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주체 높임부터 우리가 해볼까요? 우선 주체 높임이니까 어때요? 주인, 뭔가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는 뭐가 나와요?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. 주어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말하는 이가 서술의 주체, 즉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에요. 실현 방법을 알아볼까요? 우선 주체 높임은 행위를 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주어를 높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. 예를 들어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.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다. 자, 지금 이 행위를 한 주체는 누군가요? 그렇죠. 선생이죠.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. 선생이죠. 행위를 한 주체는. 그런데 이 행위를 한 주체인 선생을 우리가 높여주기 위해 뭘 썼어요? 우선 님이라는 거 쓴 거 보이죠? 님. 그리고 또 뭐 썼어요? 깨서 쓴 거 보이죠? 그리고 또 뭐 썼어요? 이 하셨다를 쪼개보면은 우리가 뭐로 나오나요? 하시었다. 그래서 했다나 하였다가 아니라 시라는 애를 붙인 거죠. 그래서 시라는 높임을 써준 거예요. 즉, 주체 높임법은 총 3가지에 의해 실현될 수 있어요. 뭐뭐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냐면 첫 번째, 주격 조사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. 두 번째,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. 세 번째, 전미사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. 3가지가 아니고 한 개 더 있네요. 나머지 하나는 왜 이래? 죄송해요. 특수 어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. 각각의 예를 들어볼까요? 예를 들어 주격 조사래. 그럼 뭐 있어? 이 또는 가.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 조사잖아요. 얘가 뭐가 된 거야? 깨서가 된 거죠. 그래서 주격 조사를 높인 깨서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고, 선어말 어미인 어미에는 뭐 있어? 종결 어미와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, 종결 어미는 뭐야? 진짜 찐 리얼 마지막 어미고, 그 앞에 있는 어미를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하잖아요.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? 하시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다는 진짜 끝에 있으니까 얘는 종결어미라고 하고, 요 엇은 종결어미 앞에 있으니까 앞선 어말 어미라고 하자. 이런 거. 그래서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한다. 하시었다. 또 뭐 있어요? 주시었다. 오신다. 이런 거.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고,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
시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고, 세 번째, 전미사는 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고, 마지막으로 주체 높임법은 특수어휘가 정말 많아요. 특수어휘가 외워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외우기는 힘들고, 얘를 구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얘를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? 아버지께서 댁에 계신다. 집을 높인 거죠. 또 뭐 있어요? 아버지께서 주무신다. 자다를 높인 거죠. 그리고 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. 죽다를 높인 거죠. 큰아버지께서 진지라는 것도 높인 거고, 밥을 드신다. 여기서 높인 거 뭐라고 해야 돼요? 시까지만으로 해야 돼요. 신까지 하면 안 돼요. 시. 그리고 잡수셨다. 이렇게 쓸게요. 좀 풀어서. 또 뭐 있어요? 뭐 그분, 이분, 저분, 뭐 성함, 존함, 뭐 여러 가지 진지, 뭐 연세, 약주, 뭐 이런 것들 다 높이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특수 어휘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체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이 정도만 하면은 우리 주체 높임은 어느 정도 많이 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주체 높임에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, 말씀은 선생님께서 말을 하셨다 라고 하면 어떤가요? 잘못된 표현이죠.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었다.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높임 표현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, 반면에 내가 말을 할 때는요. 내가 선생님께 드릴 말이 있는데요. 이상하지 않나요?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그쵸? 그래서 이 말씀은 높임의 의미도 있는 반면에 낮춤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높일 때뿐 아니라 자기 말을 낮출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, 이 주체 높임법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 있어요.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자, 이 직접 높임은 뭐야? 진짜 찐으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야. 진짜 찐으로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높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높임이라 하고, 요 간접 높임은 뭐야? 이 사람의 어떤 걸 높이는 거야? 이 사람의 말이라든지, 뭐 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, 이 사람의 신체 부분이라든지, 이 사람의 신체 부분, 소유물, 뭐 이 사람의 생각,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우리가 뭐로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? 편찮으시다와 아프시다가 있죠.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. 괜찮죠? 할아버지 차가 아니지. 할아버지 눈이 편찮으시다. 요건 이상하잖아. 왜?
눈이라는 거는 할아버지의 신체 부분을 의미하니까. 할아버지 지갑, 지갑 이런 건 아프다고 하기가 좀 그렇네요. 또 다른 예를 하나 말해보면 계시다와 있으시다로 해볼게요. 계시다와 할아버지는 집에 계시다. 할아버지 지갑이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직접 높임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 있고 간접 높임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 있고, 즉 직접 높임은 사람 그 자체를 높이는 거고 간접 높임은 그 사람의 신체 부분이라든지 소유물이라든지 생각과 같은 그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. 이 정도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로 알면 좋을 것 같은 건 압존법과 가존법이에요. 압존법과 가존법이 뭐냐면 압존법은 존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존대를 누른다는 거예요. 압력을 준다. 예를 들어 뭔 말이냐면 하지 않아도 될 존대를 한다? 아니지. 예를 들어 존대를 해야 되는데 그 존대를 하지 말라고 누른다는 거죠. 뭔 말이냐면 내가 우리 할머니께 우리 아빠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아빠는 나에게도 높은 사람이고 우리 할머니도 나한테 높은 사람이죠. 그래서 내가 대상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아빠는 할머니보다는 어때요? 할머니가 아빠보다 위에잖아.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 할머니도 높이고 아버지도 높이는 게 나한텐 맞는데 이 할머니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야. 할머니,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어요가 아니라 할머니, 아버지가 집에 왔어요.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요거는 일상생활에선 고려하지 않고 요즘은 그냥 다 허용하는 걸로 바뀌고 있다고 하고, 다음으로 가존법은 뭐야? 가짜 존대라는 거야. 즉 할머니가 나한테 아빠 얘기를 해. 만약에 완전 반대 상황이죠. 할머니는 아빠가 더 낮은 상황이니까 그냥 나한테 아빠 어디 갔니? 이렇게 할 수 있어.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야? 아빠 어디 가셨어?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런 것이 가짜 존대인 가존법이다. 이 정도만 알면은 우리 주체 높임은 완전 정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. 이 주체 높임 뭐로 실현된다? 예시를 생각해서 기억하면 좋아요. 선생님이라고 하는 전미사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하고 주격조사인 이가를 높인 깨서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하고 하시었다 와 같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도 실현되기도 한다는 거죠. 또 특수 어휘로 인해서도 실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. 주체 높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객체 높임으로 올게요.